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세 가격 미친 듯 오를 수도 무려 8가지 원인.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치명적 원인 8가지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죠. 그 누구도 이처럼 뭐 1년 사이에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뭐 몇 억이 오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3, 4년 사이에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상승할 줄은 또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래요.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은 나는 예측했다라고 하지만은 뭐 예측을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오를 때가 되면 오르는 거고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게 부동산 가격이죠. 그래서 감히 뭐 맞췄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앞으로는 또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서울, 강남 등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했다라는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동산 가격이란 거는 상승장일 때는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이라, 즉 올라갈 때는 몇 억씩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몇 천만 원씩 떨어지는 하방에 대한 떨어짐에 대한 경직, 저항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전세금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급격하게 거의 뭐 미친 듯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이처럼 전세 금액도 급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본다면 매매 금액의 상승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즉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뭐 3억이 상승했다. 그러면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예전에는 10억이었고 전세 금액이 5억이었다. 그런데 매매 금액이 3억이 올라서 13억이다. 그리고 현재 전세 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이 3억이란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매매 가격 오른 만큼 그 일부라도 전세 금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즉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갭을 메우는 이러한 가정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배우셔야 되겠는데요.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의 하락은 앞으로 매매 가격의 하락을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상승했는데 요 와중에 내가 또 매수를 해야 되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는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매매 금액이 급격하게 너무 올랐으니까. 그러면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자. 어차피 정부의 정책도 나왔고, 앞으로 추가 정부의 또 규제 정책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라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기다린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전세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 수요는 증가가 됐고 공급은 일정하다면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죠. 즉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얘기는 저렴하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지역을 확대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세를 계속 사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서. 그러면 청약 광풍의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매수는 안 하고 전세를 계속 살 것이다. 전세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일정하다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될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 그런 지역은 건설회사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그러면 고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 지역으로 그 지방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이 또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 청약하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상승이라는 얘기는 덩달아서 전세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취득 시에 대출을 규제하지 않습니까?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 자체를 억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9억 이상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 비율을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대출로서 부동산 매수 세력을 잡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현금이 많지 않는 이상 여기다가 또 내가 현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금 출처 조사까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차라리 전세로 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매수 세력은 떨어지고 전세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은 일정하다면 당연히 전세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규제에 따른 공급량의 부족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죠. 여기다가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신축 물량이 감소되고 있고 전세 물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 서울의 입주 물량이 42,012가구인데요. 2021년 내년도 서울의 입주 물량이 21,939가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의 뭐 50% 가까이 되는 그런 입주 물량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로 본다면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대학 수시보다는 정시를 확대하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남이나 목동이나 이쪽으로 학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좋은 고등학교로 나와야지 좋은 대학교를 간다면 당연히 좋은 고등학교, 학군이 좋고 학원이 좋은 그런 쪽으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서울의 강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의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로 본다면 새로운 입법 도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계약 갱신 청구권,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면 4년 동안 연장을 해서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둘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전월세 상한제를 또 입법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이라고 그러죠. 1년에서 2년으로 1년간 연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전세 가격이 23%가 상승했고 지방에 있는 전세 가격도 10% 중반대가 또 상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없는 사실을 있는 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2002년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년에서 또 5년으로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가 주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5년 동안 월세를 올려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월세를 올려달라.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가 거의 뭐 100% 가까이 다들 상승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새로운 입법 도입은 요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하다가는 전세금을 잡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가 오히려 전세금을 더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요거는 정부가 꼭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본다면 재건축 사업 이주 수요가 8천여 가구인데요.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 또 신반포 4지구, 청담 3익, 방배 13지구, 14지구 합쳐가지고 약 8천여 가구가 이주 수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에 서초구에 있던 전세 살았던 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강남 서초구에 사셨던 분들이 갑자기 뭐 강속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남 서초구에 사셨던 분들은 강남 서초구로 다시 전세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서초구의 이주 수요가 약 8천여 가구인데요. 강남 서초구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강남구 2,395가구, 서초구 2,392가구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 이주 수요 요 8천여 가구로 인해서 강남에 있는 전세 가격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제가 생각하는 전세 가격 급등의 원인 8가지, 매매 가격 상승, 추격 매수 공포,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공급량 부족, 교육 정책 변화, 새로운 입법, 전세 이주 수요 요 8가지로 인해서 앞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전세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세 가격 또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동산 가격의 매매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지 않으면 매매 가격이 이처럼 급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세 가격 또한 제가 보는 점에서는 급등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의 적절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